탐험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니 네, 지구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네, 뭔 사람이 두 명이 보이는데요. 아문센과 또 북극과 남극을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과 남극도 보이고요. 적도도 보이고요. 커프라는 단어도 보이는데요. 커프는 또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첫 번째 지구본 가운데 지구본이 아니고 지구를 보시면 가운데 선이 쭉 그려져 있고요.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톰, 존, 에브람, 에브람, are you there? 적도. 적도는요, 뭔 나라가 들어가냐면요, EQU가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EQU가 들어가 있죠. EQU는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뭐 3 더하기 3은 할 때, equal 할 때 equal입니다. equal 뭐뭐와 같다 할 때 equal이죠. 그래서 EQ가 붙으면 equal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하고 아래하고 똑같다. 지구를 정확히 반절을 똑같게 나눈 선 equator라고 합니다. equator 철자가 어떻게 되느냐? 베티 철자가 틀렸네요. 발음은요. equato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equator 한번 써보시죠. equator. 자, 적도를 equator라고 하는데요. 지구는 하나의 구로 되어 있죠. 구. 동그란 원. 우리가 이제 동그란 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구라는 말로 sph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phere. 어메, 베티 컴퓨터 블루 스크린 떴어요?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못 해주는데. 껐다 켜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자, 스피어라는 단어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반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 sphere부터 올려드립니다. 자, 발음은 PH의 발음이 F이기 때문에요. sphere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구체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sphere라는 단어는 명사로 탐이 잘 써줬습니다. sphere 명사로 구체라는 뜻입니다. 구형. 그러면 이걸 반구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하느냐? 앞에 어떠한 단어를 붙이느냐? 반이라는 뜻의 단어가 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햄이. 그래서요, 올라갔습니다. 강세가 HE의 E의 강세가 있으니까 hemisphere 이렇게 발음합니다. hemisphere. 베티 블루 스크린 떴는데도 잘 하시네요. 좋아요. 자, hemisphere 이게 반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앞에 붙은 해미를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미를 써볼까요? 네. 모바일로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해미 반이라는 뜻입니다. 반으로 나눠진 원. 그래서 이제 반구를 hemisp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반구, 남반구. 근데 북반구를 얘기할 때 north 하지 않고 형용사형 뭔가요? 북쪽에 북반구 할 때 northern 이렇게 얘기하죠. northern 써보시죠. northern. 이게 northern이 아니고 northern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th 사운드는 발음이 쌍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이 있습니다. th 사운드는
쌍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반구를 그래서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단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를 보니까 제가 철자를 잘못 썼네요. Northern 할 때 N-O N-O-R T-H-E-R-N인데요. N-O만 올라가네요. 철자가 오타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탐이 잘 써줬습니다. Northern Hemisphere, Northern Hemisphere. 관사 더 붙여서요. 북반구를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써서 The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남반구, 남반구 뭐라고 할까요? 남반구, 남반구 역시 Southern 아니고요. 발음이 Southern 이렇게 됩니다. Southern, Southern. 단어 올려드릴까요? 네, Southern 아니고요. Southern, Southern. 발음이 Souther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Southern, Southern.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얘기할 때 Northern Hemisphere, the Southern Hemisphere. 마찬가지로 이제 동반구하고 서반구를 얘기할 때도 Eastern, Western. 근데 Eastern과 Western 발음에 큰 어려움 없으니까 요거는 북반구와 남반구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면요,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이렇게 되겠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문장 한번 써보시죠.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Korea is located in the northern hemisphere. 어우, 탐 완전 타이핑 완전 빨라요. 근데 철자 Korea 할 때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문장의 마무리를 할 때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네, 보안 전문가님 완벽하시네요. Perfect. Korea is located in. Yeah. Good job, Tom. 그래서 is located in, is located in 이렇게 발음하세요. Located in, located in, located in, located in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반구, 남반구 얘기를 했고요. 북반구에는요, 위에 깃발을 보시면 이제 북극이 있습니다. 북극. 근데 이제 우리가 북극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North Pole, the North Pole, 북극점이 되겠죠? 네, 북극점을 the North Po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극이라는 말을 할 때 3번에 보시면 악틱이라고 써있죠. 악틱. 근데 이 소리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북극을 얘기할 때 악틱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악틱이 어디서 왔느냐? 아크티크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치하고 단순한 방법인데요. 잘 보세요. 제가 철자를 써드릴게요. 아크 티크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됩니다. 아크티크, 아크틱, 그죠? 의 사운드를 받침으로 깔아서 아크틱, 아크틱.
기억해 두시고요. 아브라함 뭔 소리예요? 자, 북극은 아크틱이라는 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극은요, 북극은 바다입니다. 바다. 북극은 바다죠. 그래서 이제 북극을 얘기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두 단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단어 올라갑니다. The Arctic Ocean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북극해, 물론 얼음이 얼어서 그게 바다인지 대륙인지를 모를 뿐이죠. 그러면 The Arctic Circle은 뭐냐? 북극권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북극곰은 뭐라고 할까요? 자, 북극곰은 뭐라고 할까요? 퀴즈 나갑니다. 맞히시는 분은 역시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 넣을 수 있는 봉투 드립니다. 탐 낚였어. 아크틱 베어. 베티 땡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그래서 북극곰은요, 폴라베어입니다. 폴라베어. 폴라베어. 네. 폴라베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북극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남극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남극은요, 남극은 북극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붙이거든요. 안티, 그죠? 안티펜. 이게 한자어로 반대할 때 반입니다. 반, 항. 그죠? 그래서요, 안티를 붙였는데 I가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악틱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합쳐져서 예, 안타틱이 됩니다. 안타틱. 그래서 소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안 플러스 탁 플러스 틱 이렇게 가져갑니다. 발음을 그래서 안 있고 talk 엄마 talk C 빠졌네요. talk 네 그리고 틱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타틱. 그래서 악틱이 탁틱이 되는 거죠. 앞에 안이 있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좀 헷갈린다고 하면 이 그림상으로 북극이 위에 있고 남극이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북극이 위고 남극이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구를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봐야 어지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랬나요? 그래서 무거운 게 남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로 깔아앉았어요. 앞에 안티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단어가 더 길어요. 무거워요. 깔아앉아요. 그래서 안타틱이에요. 유치하네요. 말해놓고 나니까. 하지만 암기하기 편하실 거예요. 남극과 관련된 단어 올라갑니다. 남극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 The Antarctic Continent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네요. 남극 대륙 The Antarctic Continent.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The Arctic Ocean 북극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속에 묻혀 있겠죠. 그러니까 남극에서 좀 더 과학기지나 이런 것들을 남극에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북극하고 남극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워낙 춥고 거친 지역이다 보니까 탐험가들이요. 이 북극과 남극을 정복하기 위한 도전들이 계속되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정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유럽에서는 아문센 노르웨이 출신인데요. 미국에서는 피어리 이 두 사람이 북극과 남극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남극 탐험대, 남극 원정대 이렇게 할 때요. 남극 탐험대 할 때요. 안타틱하고 탐험대를 뭐라고 하냐? 단어 올려드릴게요. expedition, expedition 한번 써보시죠. expedition이라는 단어만요. 써보세요. expedition, 탐험대. expedition, 탐험대라는 건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ex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ped는 뭐냐? 자, 페달이 뭔가요? 발로 구르는 게 페달이죠. 그래서 이 ped는요, 발을 나타냅니다. 탐탐탐 왜 이래? 그래서요, x 발을 밖으로 뻗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expedition은 탐험대라는 말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겠죠? 됐습니다. expedition 탐험대라는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저번 주 목요일에 방송 안 하고 또 시즌2를 워낙 지금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단어를 암기 안 하고 진도를 제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면서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함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단어를 기억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고요.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근데 시즌2를 몇 번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해버리면 시즌2는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2를 시즌1 끝나고 하려고 지금 미뤄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훈이쌤의 랭킹이요 세상에 15,000을 넘어서더니 이제 2만 등? 뭐 이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뭔 소리 하냐고요? 추천 눌러주세요. 왜 이러세요 새삼스럽게? 항상 추천은 누르고 시작하셔야 돼요. 네. 자, 추천 누르셨죠? 네, 엄지손가락 모양 누르셨으면 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자, 제가 이제 아문센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탐험가입니다. 원래는 아문센이 노르웨이 출신이니까 북극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북극을 가려고 했는데 미국 탐험가 피어리가 계획을 했던 그해 4월에 북극에 도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깝죠? 그래서 이제 아문센은 남극을 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보다는 이쪽 서양 사람들이 확실히 독립심이나 모험 정신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척 정신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번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털모자를 쓴 아문센이 보입니다. 오랜 시간 걸어야 될 테니까 지팡이도 하나 필요하고요. 뭐 뒤에 허리에 찬 건 수통이나 되겠죠. 어쨌든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단어 올라갑니다. 탐험가입니다. explorer. explorer. 그런데요, explorer 우리 인터넷 explorer IE 그죠? 인터넷 explorer. 인터넷을 탐험한다 이런 얘기네요. explorer 탐험가입니다. 역시 탐험가에도 앞에 EX가 붙었네요.
항상 주의해야 될 거. 모음 발음 앞에는 관사가 어가 아니고 on, 더가 아니고 d. 그래서 회화하실 때 어떠한 훈련을 하셔야 되느냐? 어나, 어네, 어니, 어노, 어누. 한번 써드릴까요? 암기하시라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네 니은 받침이 아하고 붙여지면 어나, 어네, 어니, 어노, 어누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빨리 가게 되면 아문센 He is an explorer. He is an explorer. He is an explorer.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Mr. 보안 전문가 is an engineer. is an engineer. an engineer. an engineer.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님께서는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하면요. I'm an engineer.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I'm an engineer. I'm an engineer. 아나, 아네, 아니, 아노, 아누. 연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리가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러한 탐험가들은 굉장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지요. independent. 독립심 강한. 그러면 독립은 명사로 뭐라고 할까요? 독립. 미국의 독립기념일 할 때 뭐라고 하죠? 명사형. 다 알고 계시죠? independence 이렇게 되어 있죠. 명사형은 ENC가 붙어서 independence. 그래서 independence day 뭐 이렇게 얘기하죠. independent.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와 관련돼서 independent에서 앞에 in이 낫을 의미하는 거니까 in을 띄어내고 뒤에 인디펜던트도 철다가 틀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써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반대말은요. dependent입니다. dependent. 제가 지금 화면에 올려드린 철자, 제가 좀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E하고 N하고 철자가 바뀌었네요.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dependent, 의존적인 형용사는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하나 더 올라갑니다. 자, depend on. 뜻이 뭐죠? depend on. depend는 여기서 동사입니다. 뜻은요. John 뭐예요? John은 왜 안 써? John. 네,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다입니다. 여러분 동의어 한번 써주시죠.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다. 동의어 뭐가 있을까요? depend on. depend on의 동의어. 동의어. it i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다. 이게 달려있다라고 할 때는 it is up to you 이런 식으로 해서 it's up to you 맞는데요. 의지하다 할 때는요. 뭐뭐에 의지하다 할 때는 it's up to you는 그거는 의지하다 이 뜻이 없어요.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의지하다. 안 떠오르시나요? rely on. rely on. Tom. were. count on 맞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rely on, count on, depend on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rely on, count on도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count on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count on. 생활 영어를 쓰실 때는 depends on, rely on만 쓰시면 되고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또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count on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문세는요, he is very independent. He is very independent. 그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피어리가 북극을 먼저 정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요. 북극을 횡단하는데요. 비행선을 타고 북극을 횡단합니다. 네, 비행선. 그래서 비행선을 타고 북극을 횡단해요. 자, 부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수능 기출 어휘로 resort to, 탭스 어휘로 bank on. 뭐 대학원 다니시는 우리 탐 성균관대? 탐 성균관대요? 맞아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대학원이야? 아, 참고로 지금 수업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좌는요, 버클리 음대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요, 좌니 좀 공부를 그동안 안 했어요. 자, 여러분, 탐은 성균관대 에너지 과학과 지금 대학원 과정에 이번에 입학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여러분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는요, 지금 버클리 음대를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거 뭐 버클리 음대 저 근처를 언제 갈지 정신 상태가 아주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뭐 탐은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니까요. 탐은요, 되게 언어 의사소통에 성균관 유생. 탐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되게 짜증나요. 말하다 보면. 물리만 잘해요. 물리에 있어서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거의 물리 랭킹 1위? 탐 맞나요? 물리 책만 던져주면요, 아주 뭐 며칠이고 밤을 샌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 탐 얘기는 넘어가고 좌안 얘기입니다. 좌안이 중요해요. 지금 좌안 지금 고3인데요 버클리 음대를 가야 돼요. 기타 리스트입니다. 아주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정말 손가락이 안 보여요. 진짜 기가 막히게 칩니다. 물론 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맞나요, 잔? 네, 대단하죠. 이렇게 대단한 인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잔이 공부하는 수준은 완전 뭐 서울대 연고대는 택도 없고요, 뭐 서강대 뭐 성균관대 택도 없고요, 저 군대 노가대 수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군대 노가대. 아주 요즘 무지하게 혼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좌안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안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혹시 알아요? 버클리 음대 가가지고 이제 좌안이 나중에 또 막 세계적인 기타 리스트가 돼가지고요, 우리를 또 초대할지도 모르잖아요. 좌안 초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빨리 약속하세요. 네, 좌안 이렇게 막 여러분들의 이렇게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이렇게, 네, 좌안 뭐라고 한마디 해야죠. 이 도망갔나? 그때 봐서 좌안 분위기 파악 못하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리지 않고 좌안 어머니한테 쫓아가서라도 티켓 달라고 할 테니까요. 어쨌든 좌안이 귀국 콘서트를 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단어를 공부합니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좌안과 탐에게 이렇게 우레와 같은 격려의 박수와 칭찬의 릴레이가 이루어졌느냐. 아문센이 북극을 먼저 정복한 피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극을 정복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를 횡단합니다. 비행선을 타고 횡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어느 곳을 횡단한다, 가로 지른다 할 때 쓰는 단어 먼저 올려드릴게요. 6번을 보십니다. 왼쪽 위에. 우선 우리가 통과라는 말을 쓸 때는 passage라고 합니다. passage. pass에서 온 명사형이니까 통과를 암기하는 건 어려움이 없고요.
횡단은 crossing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죠. 말 그대로 통과와 횡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 crossing의 동사형 cross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타이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cross가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요, 길을 건너다 할 때는요, cross the ro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쓰시죠. cross the road. 뜻도 함께 길을 건너다. cross the road. 길을 건너다. 자, 탐 잘 쓰셨습니다. cross the road. cross는요, 동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이제 전치사 across입니다. across. 자, 좀 문장이 깁니다. There is a bank. There is a bank across the road. 뜻도 함께 써주세요. There is a bank across the road. 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Across the road. Good job, Tom. 잘하셨습니다.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길 건너에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across the road는요. across the road는 길 건너서 이렇게 부사입니다. 부사. 주의해 두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고요. 토익 기초 문제로 전치사 문제로 잘 나옵니다. cross, across의 차이. 어가 들어가면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요. 아문세는 비행선 노르웨이 출신이라서 그때 이름이 노르게호예요. 노르게호를 타고 북극 횡단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아문센이 북극 횡단을 한 후 이제 남극 탐험대를 구성을 해서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남극을 정복하는데 가서 뭐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또 물건을 날라줄 뭐 짐꾼도 필요하고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큰 일을 할 때는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예전에도 그 당시에도 이제 아문센을 후원을 해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7번을 보시면 후원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벌써 후원자 옷 입은 거 보세요. 굉장히 럭셔리 하잖아요. 그죠? 왠지 드라큘라 백작 같기도 하면서 모자도 중절모 완전 비싸 보이죠? 코트 보세요. 코트 탁 위에 버튼 2개. 예? 깃도 카라 깃도 완전 풀 빳빳이 먹여가지고요. 비광 아닙니다. 어디서 비광이 비광은 우산 들어야 비광이에요. 우산이 없으므로 비광 무효. 자, 후원자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의 후원자는 누구신가요? 저는 44살 먹었지만 아직도 저의 후원자는 우리 엄마. 엄마 보고 싶다. 나이 70을 먹어도 엄마는 엄마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후원자를 쓸 때는요. 어원에 보시면 아비부자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아브라함이 써준 것처럼 패트론이라고 합니다. 패트론. PATR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패트론. 스폰서란 뜻이고요. 다만 이 패트론은 후원자라는 뜻 외에 아주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단골이란 뜻입니다. 단골. 그래서 실제 패트론이 후원자라는 뜻하고 똑같이 많이 쓰이는 게 단골입니다. 패트론, 단골.
그래서 patron이 단골이라는 뜻도 기억해 두세요. Oh, he is my patron 하면요, he is a patron of my store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게의 단골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폰서라는 뜻으로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patr이 아비 붙자입니다. 다음 단어 잘 봐주세요. patriot 뜻이 뭔가요? patriot 이건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버지가 네, 조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 patriot, 애국자란 뜻이죠. 그러면요, 애국심은 뭘까요? 애국심. 네, 보안 전문가님, 굉장한 어휘력을 갖고 계십니다. patriotism 이렇게 ISM 하면 이게 무슨 주의, 사고, 생각이란 뜻이기 때문에 네, patriot, 애국자, patriotism 하면요, 애국심이죠. 자, 여기까지는 한 번씩 그래도 조금 들어봤을 법한 단어죠. 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보죠. 단어 올라갑니다. 계속 그 밑에 부분 보세요. 자, 우선 patri가 보입니다. matri가 보입니다. 여기서 i가 붙은 것은요, 뒤에 붙일 단어 때문에 모음을 하나 넣은 것 뿐이고요. 원래는 patr, matr. 당연히 patr은요, ab이 붙자고요. matr은요, 어미 모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par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님을 얘기할 때 parents라고 하죠. 그래서 par이 parents의 par, par입니다. 그래서 par이 이거는 엄마와 아버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놨을 때는 patry, matry 이렇게 되는데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회가 워낙 요즘 무섭다 보니까 뉴스에서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앞에서 한번 공부하셨죠? 죽이다의 어원 뭐죠? 죽이다. 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 뭐죠? CIDE 그죠? CID 그래서요. 자, 아버지를 죽이는 건 patricide, 어머니를 죽이는 건 matricide, 부모를 죽이는 걸 이걸 존속살인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듣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알아두세요. 앤드류 지금 이거 저 덕진중 앤드류 맞죠? 용서중 앤드류 아니죠? 덕진중 앤드류죠? 왜 아까 닉네임 이상하게 들어와갖고 앤드류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앤드류 왜 안 쓰세요? 확 그냥 막 그냥. 자, 어쨌든요, 단어 올라갑니다. patricide 아버지를 죽이는 살인을 얘기하고요. 아버지 살인 그죠? matricide 어머니 살인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rricide입니다. parricide 요게 이제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부모를 죽이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 단어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parents의 par을 생각하시면 어머니, 아버지가 parents니까 암기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남극이 이제 대륙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곳에서 연구를 하고 또 과학 기지를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이제
부존 자원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또 이제 지구적인 환경 변화의 연구의 최적지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언제 했냐면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 1988년도에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네요. 1988년. 대한민국 남극 연구 프로그램을 CARP라고 합니다. 8번에 KARP. 뭐 우리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 프로그램까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가 없을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공무원 시험 탭스 토플은 안 나오겠네요. 토플은 우리나라 시험이 아니니까요. 수능 이런 거에 배경 지식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자, CARP 뭐에 대한 약자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KARP 단어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뭐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남극 연구 프로그램이 1988년도에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단어를 위한 거니까요. K는요. 코리아 안타틱 그러죠? 리서치 프로그램 대단하시네요. 다들 쉽게 맞추시네요. 네, 맞습니다. Korea Antarctic Research Program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오늘 요걸 통해서 이제 남극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익히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런데요, 이제 1988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이제 건설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2003년도에 세종기지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종기지에서 이제 대원 3명이 이제 그 옆에 중국의 장성기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블리저드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뒤집힙니다. 보트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길인데 보트가 뒤집혀서 한 3일 정도 고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원들을 다시 찾으러 나간 사이에 나가던 대원이 물에 빠져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재규 대원이라는 분이신데요. 남극에 보시면 보트가 지금 2개가 이쪽 저쪽으로 출동을 하고 있죠. 네. 그 대원들이 오다가 블리저드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으러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근데 A팀은 저쪽으로 B팀은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출발을 한다 할 때 따로 떨어져 라는 말로 쓰는 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사인데요. apart입니다. 9번에 올라갔죠? apart.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룹으로 나눠서 너희들은 절로 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따로 가는 게 좋겠어. We have to go apart 이렇게 씁니다. go apart 따로따로 떨어져 간다. 팀을 나눠서 이 팀은 절로 저 팀은 이쪽으로. 부사입니다. 참고로 하나. PART가 자동사로 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PART가 자동사로 헤어지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문장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용 문장입니다. We parted good friends. We parted good friends. 한번 써보시죠. We parted good friends.
네, 잘 쓰셨습니다. 보안 전문가님도 잘 쓰셨고 탐도 잘 쓰셨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We party. 제가 분명히 part가 자동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자동사라고 했는데 왜 뒤에 명사가 왔냐 이거죠. We partied. 자,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올려드렸잖아요. We partied. 점 안 찍었네요. 우리는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we are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다. 여기서 비동사를 대신해서 자동사가 들어간 겁니다. We partied good friends 하면은요. 비동사를 대신해서 자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는데 좋은 친구다 이 말입니다. We partied good friends.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We parted good friends. 우리는 좋은 친구로 헤어졌다. 물론 회화로 쓸 때는요. You know, my boyfriend and I, we broke up. I broke up with my boyfriend. But we are still good friends. 이렇게 쓰겠죠. 시험 보실 때 문장상으로 we parted 아니요, s 뺍니다. s 뺍니다. We parted good friends. 우리는 헤어졌다. 그런데 좋은 친구다. 우리는 좋은 친구로 헤어졌다. s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자동사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걸 이중구조라고 합니다. 이중구조. 시험용 문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문장 하나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원들이 이렇게 구조를 하러 갔다가 전재규 대원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국가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 전재규 대원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상하다 할 때 compensate라는 10번 단어 compensate라고 합니다. 이거에 혹시 동의 알고 계시나요? 수거로서 보상하다 compensate. 베티, 네. 2003년도에 전재기 대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오랜 옛날 일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베티. 네, 가족들도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상하다, reward. reward는 상입니다, 상. reward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어떤 노력에 대한 상이에요. 이때 쓰는 수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compensate, 보상하다고요. make up for라고 합니다. make up for. make up for, 보상하다. 아, 참 아까 9번 할 때 또 이제 동료라는 단어, peer라는 동료라는 단어, P-E-E-R. 근데 이 두 개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알파벳 E에 거기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눈으로 흘깃 보는 형상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피아는 동료이면서 흘깃 본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암기하기 쉬운 단어입니까? 잘 암기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make up for, 보상하다 라는 건데요. 우리 어원 2번을 보세요. pend가 행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pend가 행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pen 아까 지금 어디서 나왔냐? depend on, independent. 이게 걸려 있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depend라는 어원에서 온 거고요. compensate도 보상하다도 결국 pen이 어떤 걸 줄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compensate 보상하다인데요. 결국 보상을 어떻게 해줬느냐? 연금으로. 네, suspend도 베티가 말하는 suspend도 이것도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매달아 놨다 해서 suspend도 뭐 무슨 뜻이에요? 베티 suspend?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용의선상에 의심하다는 suspect예요. suspect. suspend는 연기하다, 매달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지금 베티가 말한 건 suspect, 의심하다. 자, 연금 뭐라고 할까요? 국가유공자가 돼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고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도 매달 매달 달아놓는 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달아놓는 거. 연금 뭐라고 할까요? 쉬운 단어로 PEN, 지금 어원 PEN 하고 있습니다. PEN 왜요? 우리가 여행 가면 올 여름은 강원도에 있는 어디 뭐 예약을 해놨다 할 때 그 단어죠. 아, 네, 철자 펜션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펜션입니다. 펜션. 펜션. PNSION. 펜션. 물론 이제 탐에 올려준 annuity라는 단어도 그게 연금이라는 뜻입니다. 연금, 연부금 뭐 이런 뜻이에요. 펜션보다 훨씬 어려운 단어가 이제 annuity니까 토익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annuity도 기억해 두시고, 특히 금융상품 쪽, 연금, 금융상품 쪽, 은행권,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하나로 annu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드 14는 북극과 남극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도전 정신, 아문센과 피어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PED와 PATR, 또 걸다의 아버지의 PATR, 또 걸다의 PEN을 가지고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저녁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목요일 날 또 에피소드 14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